안녕하세요. 아무리 인간이 철이 늦게 들어도 아이가 태어나 부모가 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데 철이 들기는커녕 아직도 엄마만 찾아대는 남편을 심호품에 반납해주고 돌싱맘으로 사는 삶을 택한 올해 31살 여자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의 장점보다 단점을 품어줘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제가 너무 고지고대로 해석했는가 봅니다. 단점을 품어준다는 게 남편의 단점을 이해해주고 평생을 남으로 살아왔는데 나와 다를 수도 있지 하고 못 본 척 넘어가 주는 게 아니고 그 꼴을 보고 계속 살 수 있을지 못 살지를 판단하라는 소리였는데 그 말의 참뜻을 이제 와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의 단점을 품어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너무 쉽게 생각을 했었는가 봐요. 이미 이혼까지 한마당에 이제 와서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제 속이나마 한번 후련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한두 살 차이야 사회생활 시작하면 친구나 다름없다 보니 애초에 남편에게서 어른스러운 모습을 기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저희 오빠도 아직도 로봇 나오는 만화 보고 장난감 사 모으고 그러는데도 멀쩡히 잘 살고 있거든요. 남편 또한 게임 좋아하고 매사에 진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목표한 바가 있으면 꼭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언제까지 무슨 자격증을 따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진짜로 그때쯤 해서 자격증을 제 앞에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죠. 유흥 좋아하고 그러는 것보다야 게임이 오히려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그래도 할 때는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면도 있었기에 남편 나이 30, 제 나이 29 긴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남편한테 말도 한마디 안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한 만큼 가장다운 모습,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제가 보는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사모았던 게임기며 결혼 전에 250만 원을 주고 맞췄다는 컴퓨터까지 죄다 당근에 팔아버리더군요. 게임기에 이것저것 죄다 정리하고 나니 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돈도 용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알아서 적금 통장에 넣어왔고요. 이후에도 퇴근길에 PC방 같은데 한번 들리는 법이 없었고 그 좋아하던 친구들과의 술 약속도 마다하고 퇴근하면 다른 데 눈길 한번 안 주고 집에 돌아오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매일같이 야근이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일도 없는데 그냥 직원들 돈 받아가는 거 아깝다고 뭐라도 하나 더 시키려고 그러는 회사요. 그래서 제가 항상 퇴근이 늦는 편이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집에 먼저 와서 딴짓 안 하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혼자 있으면서 집안일도 해놓고 그러는 시기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남편한테 뭘 취미생활까지 없앨 필요 있냐고 어차피 나 퇴근해서 올 때까지 따로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차라리 게임이나 하라고 말할 정도로 남편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결혼 전 제가 남편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저도 단점이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모르더라도 남편이 생각하기에 저한테 아쉬운 점이 한두 개는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노력해주는 만큼 저도 제 단점이 뭔지 알고 고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 속에 이해와 배려까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현명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또 어디 있겠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남편을 보면서 내 판단 또한 틀리지 않았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 때 금술이 좋았던 만큼 저희한테 아이도 예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이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때는 계획까지 세울 거 있나? TV 보니까 갖고 싶어도 안 생기는 사람도 많던데 그냥 이러다 아이 생기면 낳아서 잘 키우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생기고 나니 생각할 게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둘 다 많지 않은 나이에 한 결혼이다 보니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너는 몸조리나 잘하고 아이만 신경 쓰라고 자기가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가장 노릇 제대로 하겠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퇴근하고 부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면서 투잡 뛰는 사람이 요즘 많다고 듣기는 했지만 반대로 저도 주변에서 예정일 전까지 출근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일을 못할 상황이었다면
미안한 마음에나마 남편에게 우리 집 생계를 책임져 달라고 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데 굳이 벌써부터 회사를 그만둘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계속 출근을 이어갔고 그러다 언젠가 혼자서 계산기를 두들겨 본 적이 있는데 아이 태어나고 나서도 사실 집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결국 제가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휴직 3개월 끝날 때까지만 제가 돌보고 그 이후에는 바로 영아반이 있는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쓰는 방법도 있었지만 솔직히 회사가 그런데 너그러운 편이 아니고 실제로 이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하면 평생 승진은 물 건너간 것과 마찬가지라며 버티고 버티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해 나간 직장 선배분도 있었어요. 당장 1년 아이 돌보는 거 생각하면 참 좋은 제도지만 이후에 저한테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하니 선뜻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돌도 안 지난 아이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을 다 했냐며 말들이 많았어요.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18개월까지는 부모 손에 자라는 게 아이한테도 좋은 거 모르냐면서요. 아니면 적어도 한 사람이 1대1로 케어를 해줘야지 동시에 여러 명 돌보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복직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또 다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최대한 제가 돌볼 만큼 돌보는 게 맞는데 또 결국 제가 직장을 유지하고 오래 다니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를 위한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하루는 육아휴직을 할까? 하루는 그냥 출산휴가만 쓰고 복직을 할까?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엔 그래도 출산휴가 끝나자마자 복직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니까 3개월 지나서 어린이집에를 보내자니 그게 맘처럼 안 되더라고요. 1대1로 케어하는 게 좋다고 하니 사람을 구했을까 싶은데 알아보니 그것도 거의 남편이나 제가 버는 만큼 한 사람분 월급 정도를 내줘야 하는데 그 돈이면 그냥 내가 회사 그만두고 육아를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싶고 그러자니 또 육아 끝났다고 새로 일자리가 생각처럼 쉽게 구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결국 친정어머니 손을 빌리기로 했어요. 친정집이 저희 살던 집에서 거리가 꽤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정말 최후의 최후까지 가서 택할 생각이었는데 결국엔 그 수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오며 가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들겠다고 난색을 표하셨어요. 하기야 아무리 지하철이 다닌다고 한들 한 번 갈아타고도 1시간이 더 넘게 걸리는 거리거든요. 왕복으로 치면 2시간인데 그런데 저희가 뭐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라 출퇴근길에 오며 가며 아이를 내려주고 태우러 오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생각난 게 그럼 아예 친정어머니가 주중에는 우리 집에 머무시면서 아이를 봐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하면 겸사겸사 저희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남편 저녁밥도 챙겨주겠다고 좋다고 하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가 퇴근이 늦은 편이라 제가 집에 오면 항상 저녁 8시는 되었거든요. 저야 저녁 식사가 회사에서 따로 나왔다 보니 6시에 그거 먹고 일할 만큼 하다가 퇴근하는 시기였는데 그 덕에 남편은 항상 저녁을 혼자서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밥 혼자 먹는 건 궁상맞아 보여서 싫다고 항상 끼니를 거르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집에 오는 길에 햄버거 사가지고 와서 대충 때우는 시기였습니다. 원래도 게임하면서 먹기 편하다고 결혼 전에도 식사보다는 햄버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가장으로서 책임감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밥을 혼자 먹기 싫어하는 그 버릇만큼은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암만 요즘 햄버거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한 끼라고는 하지만 남편은 햄버거 하나만 먹으면 배가 안 부르다며 햄버거도 2개씩 사 먹고 그랬거든요. 그 덕에 매 끼니마다 10,000원에서 15,000원, 많게는 20,000원씩 나가는 게 솔직히 제 입장에선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침도 안 챙겨 먹는 인간한테 매달 햄버거 값으로 나가는 돈 20-30만 원이 아깝다고 혼자 안 먹을 거면 차라리 밥을 굶어라 하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냉장고에 밑반찬이며 그런 게 없는 것도 아닌데 밥도 즉석밥 잔뜩 사다 놓았는데 그거 대충 차려서 챙겨 먹으면 참 좋으련만. 설령 끼니를 거르더라도 자기는 죽어도 혼자서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그 고집을 도무지 꺾을 수 없던 게 문제였어요. 그나마 아이 태어나고 제가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은 같이 저녁 식사도 챙겨주고 그랬는데 제가 복직을 한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께서 그런 남편 저녁까지 챙겨준다 하니 감사하기까지 할 지경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이기도 했어요. 저희 집에 머물게 되신다면야 오며 가며 교통비 얼마 굳기는 하겠지만 집안일도 도와주신다 하고 애까지 봐주시겠다는데 자식된 입장으로 맨입으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도리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우미분을 고용했을 때 나가는 만큼 드릴 여력도 안 되었고요. 여력이 됐으면 친정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맘 편하게 사람을 썼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절충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매달 100만 원씩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뭔 자식한테 돈을 받냐며 거절을 하셨지만 그거라도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도 고집을 부려서 결국 매달 70만 원씩을 드리기로 했어요. 말이야 그 정도면 받으시겠다고 했지만 친정어머니가 그 돈을 받으셔도 언젠가 나중에 저한테 다시 돌려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정어머니와 이야기 다 끝내고 나서 그날 퇴근해 돌아온 남편한테 이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돈 얼마 드리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꺼내기 전에 아주 질색을 하면서 장모님하고 같이 살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절대로 그러기 싫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자기 퇴근하고 나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거의 2~3시간 차이가 나는데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어떻게 단 둘이 있겠냐는 겁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래요. 너는 우리 엄마랑 단둘이 2시간 집에서 있으라고 하면 있을 수 있겠냐면서. 일단 불편한 게 첫 번째 이유고 그것도 모자라 내 밥까지 챙겨주신다는데 그건 부담스러워서 싫다는 겁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이해는 갔지만 달리 뾰족한 수도 없으면서 전후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싫다고만 하니 아주 답도 안 나왔어요. 끝까지 못하겠다고 하니 그럼 달리 방법도 없고 그럼 같은 조건으로 시어머니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자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이라면 불편하겠지만 남편도 자기 어머니인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면 불편할 것도 없고 괜찮을 거 아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대번에 우리 엄마가 잘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며 절대 그런 거 해주실 위인이 아니니 물어볼 생각도 말라고 헛물 켜지 말고 꿈 깨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당장 자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대학생이면 성인이니 네 앞가림은 스스로 하라고 한마디 하고는 그때부터 자식인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셨던 분이셨대요. 자기가 햄버거를 좋아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랍니다. 그럼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때 그렇게 혼자서 밥 먹는 게 싫어서 혼자 먹을 때는 무조건 햄버거만 먹게 되었다나요. 아무튼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작년부터 해서 골프에 취미까지 붙여가지고 시간 나면 평일이고 주말이고 스크린 치러 다닌다고 시아버지 밥도 잘 안 챙겨주신답니다. 아버지도 안 챙기는데 잘도 우리 애를 봐주시겠다고 하겠다며 말을 딱 잘라버리는데 그 반응을 보자마자 솔직히 실망스러운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애를 뭐 저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닌데 이런 고민을 왜 나 혼자 하나 싶고 거절당할 거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한번 물어는 봐볼 수 있는 거 아니겠나요?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 엄마는 안 해줄 걸 하고 그렇게 잘라버리는 그 태도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상황은 도로 원점이 되고 말았네요. 그렇게 다시 처음부터 고민을 하던 중 차라리 이참에 새 직장을 알아보는 것도 낫겠다 싶었어요. 월급을 딱히 다른 데보다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돈 주는 게 아까워서 뽕을 뽑아야겠다고 의미도 없는 야근을 매일같이 시켜대는 그런 회사. 이참에 그냥 과감하게 때려치우고 애 키우면서 동시에 취직 준비도 같이 해가지고 아이 어린이집 보낼 나이쯤 되면 새 직장을 알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최소 아이가 18개월은 넘었을 때일 테니 남들 보내듯 어린이집을 보내도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나름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럴 거면 일단 지금 다니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해서 받아먹을 수 있는 거 다 타먹고 복직한 다음에 바로 퇴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꼼수 같기는 하지만 어차피 회사도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손해보는 거 없는 거라고 남들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불이익도 없다더라면서요. 설령 진짜로 아무 불이익이 없을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육아휴직 다 쓰고 복직해서 돌아오자마자 퇴사한 기록을 남기는 게 솔직히 새 직장을 구할 때 문제가 된다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럼 또 남편이 그렇게 싫으면 네 발로 관두지 말고 회사에 잘라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또한 내키지가 않았어요. 복지제도라고 하지만 솔직히 남편이 말한 방식대로 하면 편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서 이제 막 출산휴가 복귀한 저를 잘라달라고 해서 잘라줄지도 의문이었고, 잘리면 또 잘린 대로 그 기록이 같은 이유로 새 직장 구할 때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것마저 싫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나라에서 작정하고 돈을 퍼주는데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왜 받아먹지를 못하냐며 답답하다고 할 뿐이었지요. 아무튼 또 그렇게 며칠을 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 이번엔 웬일로 남편이 자기가 생각이 있다면서 말을 꺼내왔어요. 일단 저보고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해보라는 거예요. 퇴사하고 취직하는 것보다 재직 중에 이직하는 편이 너한테도 더 유리하지 않겠냐 하면서요. 내가 직장을 옮기고 싶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애 육아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러는 건데 왜 이직 이야기를 하느냐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육아휴직은 뭐 엄마만 있냐고 아빠인 자기도 똑같이 나오는 거 모르냐입니다. 자기 육아휴직을 먼저 써서 애를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자기 12달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제가 이직에 성공하면 일 시작하고 6개월만 지나면 새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더랍니다. 행여나 제가 그 12달 기간 동안 새 직장을 못 구하게 된다면 못 구하는 대로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 정 육아휴직을 쓰는 게 싫으면 그때 가서 회사 그만두고 애 돌보면서 새 직장을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는데 남편 말이 일리가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남편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간 여지껏 육아 문제로 저 혼자만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아보고 나랑 똑같이 노력을 했었구나. 그동안 나 혼자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때는 반성도 되고 감동스럽기까지 했어요. 남들 다 타먹는 눈먼 돈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뭐 실업급여니 육아휴직제도니 해서 그동안 알아봤으니까. 그랬으니까 그런 내용도 다 꿰고 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을 믿고 남편의 제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제가 그동안 이직을 하는 쪽으로 그러다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로 했고 결국 그렇게 저는 회사에 복직을 하고 남편은 육아휴직을 신청해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모가 되면 철이 든다는 말이 그때만큼은 진짜구나 싶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말이 왜 있는지도 똑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남편이 나름 집안일도 해놓고 전업주부 생활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서 저녁 늦게 퇴근하니 남편이 아이를 재워놓고 방에서 혼자 뭘 낑낑대고 있더라고요. 뭘 하길래 사람이 퇴근한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나 봤더니 컴퓨터를 사다가 방에다 설치를 하고 있더군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집안일도 다 끝내놓고 아이가 잘 때 자기가 멍하니 있기도 그래서 그때 좀 하려고 컴퓨터를 샀다는 거예요. 애 키우느라 고생인데 그 정도 자유는 만끽하게 해줘도 되겠다 싶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퇴근하고 오면 꼭 집안일 몇 개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부자리도 정돈이 안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는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게 꼭 컴퓨터 때문만은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부터 해서 남편은 제가 퇴근하면
자기는 육아의 책무에서 벗어났다며 그냥 그 길로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할 뿐이었어요. 전업주부들이 퇴근한 남편하고 육아 문제로 다툰다는 게 이 소리인가 싶었고 그냥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가 되면 그때는 남편도 딴소리 못하겠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갔더니 또 며칠 지나선 그나마도 해놓던 몇 개의 집안일이 손도 안 댄 채 그대로 남아있기 시작했어요. 보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다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며 집안일 그거 몇 개나 된다고 좀 퇴근하고 와서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얼마나 하길래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냐고 솔직히 말해서 집구석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당신이 애는 똑바로 보고 있는지부터가 의심이 된다고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 자기를 못 믿는 거냐면서 아주 눈알이 뒤집혀서 입에 개거품을 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건 또 아는지 애가 울기 시작해서 결국 아무 결론도 짓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 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건 물어보지 않아도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문 열고 들어오니 웬일로 집도 좀 정돈되어 있고 음식하는 냄새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정신 차렸나 했더니 주방에서 난데없이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골프 치러 다니느라 바쁘실 분이 여긴 어쩐 일인가 싶었는데 그제서야 주섬주섬 남편이 방에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기어나오더라고요. 머리는 아주 떡이 져가지고 아침에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입고 있는 꼴을 보아하니 씻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구나 싶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너 니네 엄마 이 집에 살게 하면서 애 봐주게 할 생각이었다지? 하면서 엄마를 집에까지 들여서 부려먹겠다는데 맨입으로 부려먹을 건 아니었을 테고 애 봐주는 거 내가 대신 할 테니 달에 200만 원씩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들으면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줄 알겠다 싶을 정도로 당당하게 말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몇 달 바짝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골프나 치러 다니겠다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친정어머니한테 아이 돌봐달라고 부탁한 것도 맞고 그동안 이 집에서 지내시기로 한 것도 맞지만 돈은 매달 7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제 말을 안 믿는 눈치였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를 속일 생각을 하냐고 세상에 누가 그 돈 받고 애를 봐주겠다 하고 그 돈 주고 애를 봐달라고 할 생각을 하겠냐면서 가족끼리 그 사이가 가까울수록 돈 관련된 건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200만 원도 사람 쓰는 거보다 싸게 해주는 거라고 생색을 내는데 참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 길로 남편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이나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장모님한테 70만 원을 드리기로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자기의 장대한 계획을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자기가 게임 유튜버가 되겠답니다. 자기가 그동안 집에 있으면서 보니까 유튜버 하는 사람들 게임하면서 말 몇 마디 떠들고 돈은 웬만한 월급쟁이들의 몇 배씩을 벌어간다나요.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도 벌고 집에 있어도 되니까 애도 키우고 그야말로 지금 우리 상황에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당장 구독자도 모아야 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그러니 애를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온 거랍니다. 당장은 없는 상황에 돈 들이는 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잘만 풀리면 시어머니한테 200만 원을 줘도 많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네가 뭐 프로게이머들처럼 게임을 남들보다 월등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송하는 사람들처럼 입담이 좋은 것도 아닌데 잘도 누가 네 방송을 보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육아휴직 알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원래 여자들은 육아휴직 풀로 땡겨서 퇴직금까지 조금 더 받고 복귀하자마자 퇴사하는 게 정석이고 남자들은 육아휴직 내고 그동안 딴 일 할 걸 알아보는 게 정석이라나요. 남들도 다 육아휴직하면서 이직 준비하고 사업 준비하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자기도 자기만의 사업을 준비하는 거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도 무조건 유튜버가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고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냐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는 거라고 안 되면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면 되는 거다.
돌아갈 직장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헛소리를 떠드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건 그렇다 쳐도 이런 일을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한 것도 그 와중에 시어머니를 집에까지 모시고 온 것도 좀 아니지 않냐고 물었어요. 우리 형편에 매달 200씩 드리는 게 감당이나 되겠냐고. 친정어머니가 해주시기로 했던 대로 다시 70만 원으로 한번 부탁드려보라고. 그리고 2달의 시간을 줄 테니 그 2달 내로 유튜버가 되던 방송을 하던 단돈 10원이라도 벌어오지 못하면 그 길로 그만두고 시어머니도 돌려보내고 약속한 대로 육아에 전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괜히 우리 엄마한테 200만 원씩 주자니 아까워서 거짓말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고. 저보고 치사하게 굴지 말라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시어머니 말고 다시 친정어머니한테 부탁드려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랑 지금이랑 또 상황이 다르지 않냐면서 그건 죽어도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야 자기가 출근을 했으니 장모님하고 마주쳐봐야 하루 몇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엔 또 친정어머니가 불편해서 싫다는 소리였죠. 나도 시어머니가 불편해서 싫은데 돈까지 더 드려야 한다니 그건 더 싫다고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무엇보다 당신이 애 키우겠다고 해서 내가 복직하고 당신이 육아휴직을 냈던 거 아니냐고 계속 그렇게 싫다고만 할 거면 유튜버고 나발이고 하지 말고 그냥 하기로 했던 대로 집에서 애나 똑바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화 내용을 시어머니가 방문에 귀를 대고 다 듣고 있었나 봐요. 벼랑간 시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너는 마누라가 돼서 남편이 하겠다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있냐고 저한테 버럭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내조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고.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이제 시작하는 애한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있느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이 사람이 집에서 애 키우고 돈은 내가 나가서 벌어오는데 내조는 무슨 내조냐고. 이 사람이 쓸데없이 집안 재산지 엄마한테 퍼줄 생각 안 하고 얌전히 애나 보는 게 진짜 내조 아니겠냐고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젠 남편이 자기는 육아휴직 중이니까 매달 돈 들어오는 게 있지 않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한마디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네 엄마한테 다 준다고 하는 거지 않냐고. 그럼 월 수입이 없는 건데 내가 쓸데없는 걸로 스트레스 안 받게 더더욱 내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랬더니 아무 말대꾸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말문이 막힌 아들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시어머니가 그럼 돈을 안 받고 애를 봐주겠다는 말을 꺼내왔어요. 당신은 당신 아들의 성공에 확신이 있다며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이 성공해서 돈 벌어오면 그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10달치 애 봐준 돈 3천만 원을 받아가시겠답니다. 그 와중에 10달치 이자로 1,000만 원을 더 가져가겠다고 계산한 게 참 대단했어요. 어차피 저는 남편이 안 될 거라는데 확신이 있었다 보니 그렇게 하자고 했죠. 2천만 원에 1,000만 원이라니 터무니없는 계산이긴 했지만 말인즉슨 남편이 그 돈을 못 벌면 땡전 한 푼 안 받고 애를 봐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냥 제 생각대로 한두 달 해보다가 자기도 안 되는 거 알면 포기하겠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해서 대판 싸우기는 했어도 당장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부부싸움 한 번 했다고 해서 이혼하면 세상에 남아있는 부부가 몇이나 되겠나 싶었고 시간 지나면 좀 해결이 되겠거니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 상황이 더 악화가 되었거든요. 결국 이혼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꼴 보기 싫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항상 제가 퇴근할 때쯤엔 알아서 먼저 집에 돌아가곤 했어요. 몇 시까지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남편 말에 의하면 저 오기 직전까지 계셨다고 하고 저 돌아올 때쯤엔 남편도 게임 안 하고 아이를 돌보고 있었으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사소한 실수 때문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날에 야근까지 하고도 다 끝내지 못해 집에서 마무리한 회의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담아놓은 USB를 헷갈려서 다른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도 회의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시점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었지요.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점심시간 활용해서 쏜살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고 온 것만 가지고 빨리 다시 나갈 생각이었는데
빨리 회사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애는 방에서 울고 있지. 집에 시어머니는 안 계시지. 그 와중에 남편은 헤드폰을 뒤집어 쓰고 제가 집에 온지도 모르고 방에서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었거든요. 눈이 뒤집혀서 그 길로 남편이 뒤집어 쓴 헤드폰을 낚아챘어요. 난데없는 상황에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시어머니는 또 어디 가신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하라는 대답은 안 하고 하다가 중간에 멈춘 게임이 신경 쓰였는지 컴퓨터 화면에 눈을 계속 흘긋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꼴을 보니 너무 열이 받아서 대답 안 하고 어딜 보고 있냐고 그대로 남편이 보고 있던 모니터를 확 잡아뜨려 버렸죠. 남편이 미쳤냐고 이게 얼마짜린 줄 아냐고 하면서 후다닥 모니터를 다시 세웠지만 화면에는 여기저기 깨진 것처럼 화면이 뭉개져 있었고 여기저기 줄이 가 있는 게 쓰러지면서 모니터가 망가졌는가 봅니다. 그 상황에 그게 얼마짜리건 중요했겠나요? 컴퓨터까지 부셔버리기 전에 시어머니는 어디 가고 애는 울고 있는데 당신은 방에 틀어박혀서 왜 게임만 하고 있었는지 똑바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남편도 제가 보통 열이 받은 게 아니란 걸 알았는지 엄마 요 앞에 볼 일 있어서 잠깐 나간 거라고 금방 오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빨리 회사에 돌아가 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진짜 근처에 계셔서 아무 때고 올 수 있는 건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하기 전까진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 시켜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몇 번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다시 걸려온 건 그로부터 1시간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남편이 제가 집에 와 있다는 사실도 말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게임이 너무 잘 돼서 돈 따가지고 오는 길이라고 아들 점심으로 뭐 먹고 싶으냐고요.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던 시어머니였다 보니 어디 있었는지 그 상황에 전부 자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애보다 말고 지인분이 부른다고 해서 스크린을 치러 다녀온 거였죠. 남편이 이젠 그 어떤 변명도 안 먹히겠다 싶었는지 그 길로 시어머니한테 제가 지금 집에 와 있으니 빨리 오시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지만 시어머니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마 남편도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나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집에 후다닥 들어왔어요. 솔직히 거기서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라도 해왔다면 그냥 저도 그만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과 대신 저한테 성질을 부리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탓부터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애 봐주고 있으면 이 정도 자유시간은 가져도 되는 거 아니겠냐면서요. 말인즉슨 준다고 했던 적도 없던 그 200만 원을 줬으면 당신이 책임감을 갖고 중간에 자리 비우는 일 없이 애 보는데 집중을 했을 거랍니다. 돈도 안 받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와중에 기분 좀 풀러 잠깐 다녀온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뻔뻔하게 나오는데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도 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태 찍소리도 못하더니 시어머니 한 명 왔다고 자기 편이라도 생긴 줄 알고 그런 건지 엄마 말이 맞다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 능률도 늘어나는 법이라며 자기도 여태까지 애 보고 있다가 애가 잠든 거 보고 스트레스 좀 풀려고 잠깐 게임을 켰던 거였는데 딱 5분도 안 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과만 한마디 했다면 저도 그냥 들어려니 넘어갔을 수도 있는 일을 애써 키우고 있는데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남편 컴퓨터 줄 뽑아서 들고 와가지고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걸로도 화가 안 풀려서 유리가 와장창 깨진 컴퓨터를 다시 번쩍 들어다가 그 길로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남편한테 모처럼 맞는 말 했다고 사람이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아주 다 속이 후련하다고 했죠. 혹시나 해서 덧붙이지만 저희 집 1층이에요. 던질 때도 밖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던졌습니다. 아무튼 그 사단이 나니 시어머니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빼액 소리를 질러대고 있고 남편도 박살난 자기 컴퓨터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신발도 똑바로 안 신고 그대로 화단으로 뛰쳐나가대요. 이미 박살이 나서 흙투성이가 된 컴퓨터를 들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이 스크린을 치러 가든
저 멀리 지방에 필드를 다녀오던 이 사람이 애만 똑바로 보고 있었으면 나도 아무 말 안 했을 거다 하고요. 다른 사람 애도 아니고 당신 애고 어머님 손자라고 책임감을 갖지는 못할 망정 당장 자기 노는데 급급한 사람들을 몰라보고 애를 맡긴 내 잘못이라고. 애는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키울 테니 당장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성질만 내던 시어머니도 제정신이 돌아온 건지 암만 남편이 게임 좀 했기로서니 이혼까지 하자는 거냐고. 애한테 무슨 일이 있던 것도 아닌데 좋게 좋게 넘어가면 어떻겠느냐고 중재를 섰지만 이미 저는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게임하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는데 돈 쓰고 밖에서 도는 것보다 훨씬 건전하고 좋은 취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남편 게임을 못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괜히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죄다 당근에 팔아치워 놓고는 그걸 나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도 어이가 없고 지 자식까지 신경이 안 쓰일 만큼 좋아하는 거면 나랑 이혼하고 실컷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어머님도 아들 도로 데려가서 애 키워주는 값으로 200만 원씩 받으시라고 했어요. 우리 애 양육권을 넘기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몸땡이만 큰 애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참에 제대로 어른 한번 만들어주라고요. 남편도 그제서야 너 혼자 어떻게 애를 키울 거냐며 당장 육아휴직도 못 쓰는데 가당키나 하겠냐며 한 소리를 하대요. 내가 어디 빌어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니네 엄마를 우리의 할머니로 너를 우리의 아빠로 해서 키울 생각 없으니 그 부분은 걱정 말라고 강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로 회사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회의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 알아서 하라 말하고 짐 챙겨서 애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딱히 저를 붙잡지도 않는 걸로 봐서 저러다 화 풀리면 말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본데 덕분에 이혼하는 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유튜버의 꿈을 접고 싶지 않았는지 망가진 컴퓨터 고쳐다가 육아휴직 남은 기간 꽉꽉 채워서 남은 8개월을 전부 게임하는데 쏟아부었나 봐요. 그리고 얼마 전 복직해서 회사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정말 제가 사람 잘못 본 건 한참 잘못 본 거지만 이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자기도 저렇게 자제 못하고 저러는 걸 알아서 어떻게 한번 고쳐보겠다고 결혼하자마자 컴퓨터며 게임기며 다 팔아버렸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이 사람이 할 때는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착각했던 거고요. 그냥 궁금해서 얼마 전에 남편이 회사까지 그만둘 결심으로 시작했다는 남편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구독자가 12명 있더라고요. 보나마나 그 12명 중 2명은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도 처음부터 안 될 거란 걸 알았는지 영상도 몇 개 올리고 말았더라고요. 영상마다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화이팅 하고 써놓은 댓글들을 보니 참, 저 시어머니가 아들 식사는 안 챙겨줬을지라도 자식 사람만큼은 대단하신 분이다 싶었네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엄마 품에 돌려줬으니 아마 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고마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막상 친정어머니한테 고작 70만 원 드리고 애 봐달라고 부탁하자니 마음이 그래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키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회사는 남편과 이혼하자마자 그만뒀어요. 밤 8시까지 일해야 하면 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가 돼도 친정어머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 힘으로 아이 키우면서 새 직장도 알아보려고요. 힘든 길이 되겠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 없게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